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 사냥꾼 한솔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산비탈에 작은 초가집을 지어 살았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청년이었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어느 날 아침에 한솔은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떼기도 무척 힘겨운 날씨였지만 그는 묵묵히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을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으며 나뭇가지에 쌓인 눈더미가 툭 하고 떨어져 한솔의 어깨를 적시기도 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의 발자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겨울은 숲속의 짐승들도 자취를 감추어 한솔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서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던 한솔의 눈에 무언가 붉은색 옷자락 같은 것이 언뜻 보였고 그것은 하얀 눈밭 위에서 무척이나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솔은 가파른 경사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밑에 눈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골짜기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앞에는 비단처럼 고운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쓰러져 있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눈곱만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숨결은 너무나 가늘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한솔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자신의 두꺼운 털옷을 벗어 서둘러 여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여인의 손을 잡은 한솔은 서둘러 그녀를 등에 업고 산길을 되돌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깊게 쌓인 눈길을 다시 올라가는 일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헤치고 나가는 동안에도 한솔은 등에 업힌 여인이 조금이라도 더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자신의 오두막집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으나 그는 오직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발을 움직여 드디어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집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뉘어놓은 한솔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마른 장작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방 안에는 서서히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꽁꽁 얼어붙은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와 가마솥에 드기 시작했으며 여인의 얼굴에 묻은 눈가루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마른 옷을 찾아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으나 그녀가 걸치고 있던 옷의 재질과 자수는 이 깊은 상월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여인의 이마와 손등을 닦아주는 동안에도 그녀는 깨어날 줄 몰랐으며 한솔은 혹시라도 그녀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는 것을 보았고 이런 날씨에 산속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다면 누구라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 의원을 불러오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에 한솔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 지식을 총동원하여 기력을 보충해줄 산사나무 열매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한솔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입술에 따뜻한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한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한구석에 앉아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험한 산중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 일단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오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문풍지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지만 한솔의 방 안은 화로의 온기 덕분에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한솔은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봐 수시로 아궁이를 살피며 장작을 보충하였고 여인이 신음이라도 내뱉으면 즉시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그의 작은 집은 이제 낯선 여인의 숨소리로 가득 찼으며 한솔은 이름 모를 여인을 지켜보며 묘한 책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가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을 때 여인은 낮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솔은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이며 그녀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여인은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서야 긴장을 조금 푸는 듯 보였습니다. 여인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달싹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한솔은 그녀가 최소한 고비는 넘겼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에 걸리자 한솔은 다시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여인에게 대접하였고 그녀는 한술 한술 받아먹으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으나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솔은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그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주고 자신은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는 동안에도 한솔의 머릿속에는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의 생각뿐이었으며 그녀의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분위기가 자꾸만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사는 장씨 노인이 한솔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평소 한솔을 아들처럼 아끼는 인물로 산속의 형편이 궁금하여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한솔은 노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방 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고 노인은 여인의 옷가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예사로운 인물이 아닌 것 같다며 한솔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씨 노인은 이 험한 산중에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 것은 분명 큰 사건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후 한솔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는 이제 스스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고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을 우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슬픔이 서려 있었고 한솔은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겨우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아름다워 한솔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여인은 조금씩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으며 한솔은 그녀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늘 마당에 불을 피워두고 맛있는 산나물과 고기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여인은 한솔의 순수한 친절에 감동한 듯 가끔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산 너머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솔은 그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저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녀가 머지않아 떠날 사람이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는지 사냥꾼 한솔의 집에 낯선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술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으며 이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집 주변에 함정을 더 설치하고 외부인의 침입에 대비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여 한솔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은 한솔에게 자신의 이름이 설화라고 조심스럽게 밝히며 자신을 구해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솔은 설화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른 채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잠시 길을 잃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곧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며 그때 한솔이 곤란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덧붙여 한솔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솔은 설화의 걱정에 대해 자신은 산 사람이라 무서울 것이 없다며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이곳 상월마을의 소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시냇물이 녹아 흐르는 아름다운 광경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깊어가는 겨울밤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한솔의 먼 친척인 마석이 산삼을 핑계로 예고도 없이 한솔의 집을 방문하여 방 안에 있는 설화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석은 평소에도 돈을 밝히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설화의 비단옷과 고귀한 용모를 보자마자 대단한 횡재라도 한 것처럼 눈을 번뜩이며 한솔에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마석을 서둘러 돌려보내려 했으나 마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한솔이 대단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석의 헛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사람들은 한솔의 집으로 몰려와 여인의 정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솔은 사람들을 막아서며 그녀는 그저 몸이 아픈 나그네일 뿐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한솔의 편을 드는 사람들과 마석의 말을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소란이 벌어졌으며 고요했던 상월마을은 순식간에 시끄러운 논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설화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한솔이 공영에 처한 것을 자책하였고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한솔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씨 노인이 다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한솔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마석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히 한솔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장씨 노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설화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산속 비밀 동굴로 피신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솔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 때문에 한솔이 위험해질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활을 손질하며 경계를 섰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사나라의 마을의 불빛이 평소보다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설화를 처음 발견했던 그 눈밭을 떠올리며 그녀를 구한 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시련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달림을 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한솔은 자신의 인생이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솔은 설화를 데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곳으로 외부인은 절대 찾을 수 없는 험난한 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설화는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한솔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울창한 침엽수림을 지나 가파른 암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의 천을 나누었습니다. 동굴 안은 좁았지만 한솔이 미리 준비해둔 집단과 마른 식량 덕분에 며칠 정도는 견딜 수 있는 환경이었고 설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한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솔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가린 뒤 다시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마을은 이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한솔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험악한 인상을 풍기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마석은 그들 옆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한솔의 집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한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설화가 평범한 귀족의 자제가 아님을 확신하며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한솔은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설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미끼가 되어 사내들을 유인하기로 결심하고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산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한솔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으며 한솔은 산 지형의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따돌리고 다시 비밀 동굴로 돌아와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자신의 진짜 신분이 이 나라의 공주임을 눈물로 고백했고 그녀를 찾으러 온 이들이 적이 아닌 아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첫 번째 밤의 막이 내렸습니다. 비밀 동굴 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설화를 바라보는 한솔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를 고쳐 세우며 설화에게 마을의 상황을 잠시 살피고 올 테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숲은 평소보다 고요했으나 한솔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섞인 불길한 소리가 미세하게 감지되어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바위 틈과 나무 뒤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늘어서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한솔의 친척인 마석이 비굴한 자세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석은 한솔의 집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곳에 분명 귀한 신분의 여인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으며 사내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평화로웠던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한솔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솔은 마석의 배신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나 지금 당장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주먹을 꽉 쥐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들은 마석의 안내를 받아 한솔의 텅 빈 오두막으로 향했고 그들은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가
집안의 기물을 부수고 설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솔이 미리 짐을 챙겨 떠난 뒤였기에 그들은 빈방에서 먼지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으나 마석은 포기하지 않고 산속 어딘가에 숨겨진 장소가 있을 것이라며 사내들을 부추겼습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마당에 박으며 만약 여인을 숨겨주고 있다면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솔은 저들이 단순한 군사들이 아니라 반란의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설화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장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와 사내들 앞을 가로막으며 이 산골 마을에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뿐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노인의 위엄이 있는 목소리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마석은 노인에게 대들며 한솔이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전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용기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 한솔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마석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사내들은 더욱 거칠게 채찍을 휘두르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노인의 안전이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으나 설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솔은 사내들이 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들을 유인할 대책을 세워야 했으며 그는 평소 사냥할 때 쓰던 덫과 함정을 마을 뒷산 길목에 배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빠른 몸놀림으로 산길을 돌아가 사내들이 올만한 길목에 나무집과 눈을 덮어 교묘한 함정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털옷 조각을 일부러 가시덤불에 걸어두어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도록 유도했습니다. 한솔의 작전은 주효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한 사내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고 그들이 험한 벼랑 끝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한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석만은 집요하게 한솔의 평소 사냥 경로를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내들과 달리 한솔의 흔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쫓고 있었습니다. 마석은 사내들에게 이 길은 한솔이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이라며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사내들은 마석의 말을 무시하고 눈 위의 흔적만을 쫓아갔습니다. 마석은 홀로 남아 한솔의 집 뒤편에 난 작은 오솔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한솔이 설화를 데리고 비밀 동굴로 향할 때 이용했던 아주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한솔은 바위 뒤에 숨어 마석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만약 그가 동굴 쪽으로 향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손에 쥔 활시위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다행히 마석은 험준한 산세에 겁을 먹었는지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 다시 마을로 내려갔고 한솔은 그 틈을 타 서둘러 비밀 동굴로 복귀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한솔을 맞이한 것은 불안에 떨고 있는 설화였으며 그녀는 한솔의 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솔은 마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당분간은 이곳에서 꼼짝 말고 지내야 한다고 안심시켰으나 설화는 자신 때문에 온 마을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단옷에 달린 작은 금장식을 떼어 한솔에게 건네며 이것을 팔아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한솔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재물보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신분을 숨기고 숨어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운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한솔은 설화에게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던 예시이야기를 해주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고 설화는 한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솔에게 자신이 왜 쫓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녀의 오라버니를 시기한 반대 세력이 궁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한솔은 평화로운 마을에서만 살아왔기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믿기지 않았으나 설화의 슬픈 눈을 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긴 밤을 보냈고 산속의 추위도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온기를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온 마석은 사내들에게 호되게 당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으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한솔을 붙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솔이 여인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석의 말에 현혹되어 한솔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노인은 마석의 행태를 꾸짖었으나 이미 마을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평소 이웃 사촌이었던 이들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속으로는 한솔이 숨긴 여인이 정말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탐욕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골 마을에는 평소보다 일찍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이는 한솔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길을 잃기 쉬운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솔은 안개를 틈타 다시 마을 근처로 내려가 식량과 땔감을 조금 더 구하려 했으나 마을 곳곳에 사내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소년에게서 마을 사람들이 마석의 꼬임에 넘어가 내일 아침 대규모로 산을 수색하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설화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마을로 탈출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비밀 동굴로 돌아가는 길에 장씨 노인을 몰래 만날 수 있었고 노인은 한솔에게 지금 마을의 민심이 흉흉하니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노인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는 법이니 지금은 오직 너의 중심을 잡고 여인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라. 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약속하며 한솔에게 보리빵 몇 덩이를 건네주었고 한솔은 노인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절을 올린 뒤 안개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다시 설화가 기다리는 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한솔은 설화에게 내일 아침 사람들이 산을 뒤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설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끝내겠다고 말했으나 한솔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한솔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공주님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고 설화는 한솔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짐을 챙기며 탈출 경로를 논의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멀리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기에 결국 이곳에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솔은 자신이 가진 화살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내일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대비해 마음을 가다듬고 전사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으며 산 아래에서는 벌써 사람들의 횃불 소리와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석은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 뒤를 사내들이 칼을 뽑아든 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세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한솔은 동굴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신의 옷가지를 이용해 허수아비를 만들어 두고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함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설화는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자신 때문에 희생될지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한솔을 위해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드디어 수색대가 한솔이 설치한 첫 번째 함정 부근에 도달했을 때 요란한 비명과 함께 마석을 따르던 사내 몇 명이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석은 소리를 지르며 대열을 정비하려 했으나 갑자기 숲속 여기저기서 한솔이 미리 장치해둔 나뭇가지들이 튀어올라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신령이 노했다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사내들은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해 억지로 전진시키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한솔은 화살을 쏘아 사내들의 말 고삐를 끊어놓았고 말들이 놀라 날뛰자 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솔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적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사내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그들의 무력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용기를 얻어 하나둘씩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석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한솔이 있는 방향을 향해 돌진해왔고 그의 눈에는 오직 보물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어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한솔은 마석에게 그만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마석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한솔은 그의 발등 앞에 화살을 꽂아 엄중히 경고하며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으나 이미 그를 도와줄 사내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함정에 빠져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잠잠해진 뒤 한솔은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으나 여전히 사내들의 우두머리는 근처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설화를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진실한 모습과 고귀한 성품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으며 이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으며 그녀의 등장은 마치 눈부신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치는 것처럼 신비롭고 장엄하여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와 온화한 미소는 마석이 퍼뜨린 온갖 추잡한 소문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씨 노인은 설화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마을을 대표해 사죄의 뜻을 전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화는 그들을 따뜻하게 일으켰으며 여러분은 죄가 없으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여 모든 이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석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마을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으며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어 마을에는 다시 예전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화를 쫓는 진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한솔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한솔과 설화를 지키기 위한 요새처럼 변했으며 사람들은 앞다투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집수리를 도와주는 등 한솔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솔은 사람들의 변화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설화의 신분이 밝혀짐에 따라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견하며 밤마다 마을 입구를 지켰습니다. 설화는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부녀자들에게 자수를 가르쳐주며 마을의 일원으로 녹아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설화의 눈빛은 가끔 먼 궁궐 쪽을 향해 있었으며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음을 한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씨 노인은 한솔을 따로 불러 이제 곧 관가에서 사람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그것이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알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노인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를 수도 있으니 끝까지 여인을 믿고 지켜주게 라고 말하며 한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솔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하며 깊어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한솔과 설화는 마당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며 하늘에서는 새로운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솔은 설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가 춥지 않도록 배려했고, 설화는 한솔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끼며 잠시나마 고단한 삶의 무게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산 너머에서 횃불무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솔은 마을 종을 울려 사람들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설화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마지막 대결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달한 횃불무리는 정연한 대우를 갖춘 정규군이었으며 그들의 깃발에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솔은 그들이 공주를 해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모시러 온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앞장서서 그들을 막아섰고, 군사들의 지휘관은 말에서 내려 한솔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지휘관은 한솔에게 이곳에 공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며 그녀를 안전하게 모셔가기 위해 왔다고 밝혔으나, 한솔은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 설화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군사들과 한솔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설화가 마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걸어나와 지휘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설화의 얼굴을 확인한 지휘관은 즉시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으며, 뒤따르던 수백 명의 군사들도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공주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공주를 다시 모시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매던 충신들이었으며,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셨던 여인이 정말로 공주였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한솔은 안도감과 함께 이제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화는 지휘관을 일으켜 세며 그동안의 노고우고를 치하했고, 자신을 지켜준 한솔과 마을 사람들의 공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아직 궁궐 내에 잔당들이 남아있어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솔은 공주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군사들에게 내주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군사들을 환대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승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마석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는 마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한솔과 설화는 이제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와 마을의 하얀 눈밭을 비추었을 때 어제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마을 입구에 세워진 군대 깃발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솔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으나 이제 그의 집 주변은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예전의 호젓한 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설화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묵묵히 땔감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일찍부터 깨어나 한솔이 패놓은 장작더미 곁으로 다가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공주로서의 위엄과 함께 한솔에 대한 애틋한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솔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은 곧 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솔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의 눈께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슬픔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장벽이라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장벽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의 진심만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호위대장 김장군은 한솔을 불러 현재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비밀스럽게 전했는데 반란군의 잔당들이 아직 산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장군은 한솔에게 산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수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으며 한솔은 설화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하며 다시 사냥꾼의 날카로운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점검하며 숲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산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경계태세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한솔은 자신이 사랑하는 터전이 다시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설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솔은 김장군과 함께 마을 뒷산을 오르며 수상한 흔적들을 찾아다녔는데 평소라면 있을 리 없는 꺾인 나뭇가지와 짐승이 아닌 사람의 발자국들이 깊은 숲속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의 깊이와 보폭을 통해 적들이 적어도 수십 명에 달하며 그들이 마을을 포위하듯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김장군은 그의 정교한 추리 능력에 감탄하며 즉시 부하들에게 매복을 명령했습니다. 숲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한솔은 숲의 정령들이 자신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집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적들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려 한솔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솔은 마을 우물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낯선 사내를 목격했는데 그는 마을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행동이 무척 부자연스럽고 눈빛에는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솔은 즉시 그를 제압하여 품 안을 뒤졌고 거기에서 검은 독약이 든 작은 병과 반란군의 암호가 적힌 밀서를 발견하여 마을 내부에 첩자가 숨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붙잡힌 사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가 가진 독약이 마을의 주식수원인 우물에 뿌려지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노인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한솔의 활약 덕분에 큰 재앙을 막았다며 그를 칭송했지만 한솔은 아직 더 큰 위협이 남아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밀서에 적힌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설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서류의 문양을 보더니 이것이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직접 내린 최후의 돌격 명령임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밀서에는 오늘 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에 마을을 습격하여 공주를 시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우라는 끔찍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지금이라도 자신이 자결하여 화를 면하게 하겠다고 울먹였으나 한솔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한솔은 이제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적들을 선제 공격하여 소탕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자신만의 사냥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을 모아 사냥꾼의 기술을 가르치며 적들을 유인할 함정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마을 부녀자들에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이들을 데리고 비밀 동굴로 피신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산의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전술을 떠올리며 적들이 들어올 길목에 인화물질을 숨겨두고 활을 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김장군 역시 한솔의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군사들의 진영을 가다듬었고, 마을은 이제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가 되어 적들의 침략을 기다리는 긴장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한솔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돌아가 설화에게 가장 튼튼한 털옷을 입혀주며 그녀가 무사히 이 밤을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질 역상하늘이 길게 드리워지자 한솔은 홀로 마을 어귀 위에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횃불 하나 없이 어둠 속을 기어오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한솔의 사냥꾼 눈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였으며 그는 조용히 신호용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적의 선발대가 한솔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그는 불화살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고, 그것을 신호로 마을 곳곳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어둠을 찢는 비명과 함께 적들은 혼란에 빠졌고 한솔은 나무 위에서 정확한 조준 사격으로 적의 지휘관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적진을 붕괴시켰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적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려 시도했으나 한솔이 미리 배치해둔 목책과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솔은 나무에서 내려와 단검을 뽑아들고 육박전에 가사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빠르고 정확하여 적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한솔의 용기 있는 모습에 자극받아 낫과 곡괭이를 들고 적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탰으며 평소 겁이 많던 마석까지도 뒤늦게 나타나 돌을 던지며 마을 수호에 동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솔은 전장의 중심에서 설화가 숨어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며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적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처단하며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최정예 무사들이 김장군의 방어선을 뚫고 설화가 대피해에 있던 사당 쪽으로 향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한솔은 지체 없이 그들을 추격하여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적의 무사는 예리한 장검을 휘두르며 한솔을 압박했으나 한솔은 산에서 단련된 유연한 몸놀림으로 칼날을 피하며 자신의 사냥용 단검으로 적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압했습니다. 피 튀기는 격전 끝에 한솔은 마지막 적병까지 쓰러뜨리고 사당의 문을 열었으며 그 안에서 떨고 있던 설화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화는 피범벅이 된 한솔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그가 무사한 것에 감사했고 마을에는 서서히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반란군의 침략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마당에는 생포된 적병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김장군은 그들을 엄중히 신문하여 배후 세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내어 조정을 향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으나 한솔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 주변을 돌며 잔당이 남아있는지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투를 통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설화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전투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장씨 노인은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를 열어 한솔과 군사들을 대접하려 했으나 한솔은 조용히 사양하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고 흩어진 장작들을 정리하는 소박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그런 소박하고 진실한 성품에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며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지난밤의 악몽을 떨쳐내고 다시 찾아온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그가 공주를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는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일손을 도와주는 등 예전의 친근한 사냥꾼 한솔로 남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흙냄새 나는 마을과 정겨운 이웃들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역시 그런 한솔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마을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기운이 조금씩 물러가고 산 아래에서는 봄을 알리는 눈녹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설화가 궁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솔은 봄이 오는 소리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거워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밤하늘의 별을 세며 이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설화도 떠날 채비를 하며 한솔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직접 수놓은 작은 손수건으로 한솔의 이름과 함께 행운을 비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다가올 이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남겨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는 마을의 평화는 자신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석에게도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마을의 일원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권유했으며 마석은 그의 넓은 도량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씨 노인은 한솔아, 너의 넓은 마음이 이 마을을 진정으로 구했구나 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한솔의 진심 어린 말에 화답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과 의심을 씻어내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솔은 설화에게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그 골짜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눈이 녹아 질척해진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곳에서 한솔은 설화에게 평범한 사냥꾼인 자신을 믿어주고 의지해 주어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고 설화는 한솔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산들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으며 자연의 모든 생명도 그들의 아름다운 이별을 축복하는 듯 고요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솔은 설화가 떠난 뒤에도
자신이 이 숲을 지키며 그녀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장소로 남겨두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궁궐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호위병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으며 온 마을 사람들은 공주를 환송하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설화는 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솔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솔은 멀어지는 가마를 향해 손을 흔드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녀의 안녕을 빌었으며 그녀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화려했던 광경을 이야기하며 한솔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정과 희망의 씨앗이었으며 한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산을 오르고 사냥을 하며 성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끔 궁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가 어진 정치를 펼쳐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공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공주를 구한 마을로 알려져 나라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굶주리는 사람 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한솔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한솔은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지는 해를 바라보며 설화가 준 손수건을 만져보았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소박한 삶이 그 어떤 화려한 궁궐의 삶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산과 이웃들 곁에서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하나둘씩 등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찾아왔으며 한솔은 따뜻한 방 안에서 나무 타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하얀 눈밭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설화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솔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날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는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눈 속에서 공주를 구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한솔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보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솔은 자신이 평범한 사냥꾼에서 공주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된 그 기적 같은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솔의 집 앞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녀의 눈매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워 한솔은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공주의 신분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솔을 찾아온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만 가지 이야기를 눈빛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소란을 피해 잠시 쉬러 왔다며 한솔의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한솔은 흔쾌히 그녀를 맞아들여 예전처럼 따뜻한 산나물 죽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마을의 봄꽃들도 그들의 만남을 축하하듯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설화는 며칠간 한솔의 집에 머물며 함께 숲을 거닐고 예시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슬픔 대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솔은 그녀를 배웅하며 언제든 이곳은 공주님의 집이니 편히 쉬러 오십시오 라고 말했고,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귀함이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한솔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받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 여인을 구함으로써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것이었기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편안했으며 숲속의 나무들도 그의 잠을 지켜주듯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 사냥꾼 한솔의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을 남긴 채 평온한 밤의 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산골 마을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서 다시금 고요를 되찾았으며 밤새 내린 눈은 지난밤에 처절했던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부상당한 군사들을 돌보는 아낙네들과 무기를 정리하는 사내들의 모습을 보았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나누는 짧은 인사들 속에서 어제보다 더 끈끈해진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중앙에는 어제의 소란을 주동했던 마석이 포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배신감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모여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한솔을 시기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을 위기에 빠뜨린 마석은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은 쉽게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장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나와 사람의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웃도 나라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라며 일갈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석의 처분을 어떻게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갈라진 틈 사이로 공주 설화가 기품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켠 듯 순식간에 광장을 환하게 밝히는 묘한 힘이 느껴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설화는 포박된 마석 앞에 서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가엾음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당신의 욕심이 한 마을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을 뻔했으나 이 선량한 백성들의 용기가 화를 면하게 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마석은 공주의 단호한 처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는 결국 마을 밖으로 쫓겨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탐욕의 잔재를 뒤로 한 채 보찜 하나만을 짊어지고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쓸쓸히 사라졌으며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난밤의 공포를 씻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설화와 함께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마당에 흩어진 화살 깃들을 줍는 그의 손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설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며 한솔을 도왔는데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무를 떼며 연기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공주라기보다는 한솔의 곁을 지키는 소박한 연인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고마움과 안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을 녹여주는 따뜻한 자장가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한솔의 집을 찾아와 귀한 고기와 쌀을 건네며 설화와 한솔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덕분에 한솔의 작은 부엌은 간만에 풍성한 식재료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냥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벌써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며 한솔의 용맹함을 칭송했고 한솔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이 모든 공은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광경 속에서 설화는 진정한 통치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백성들의 따뜻한 전기야말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임을 다시금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는 눈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청년들은 한솔의 집 마당에 모여 전투 중에 파손된 울타리를 새로 세우고 지붕에 이영을 얹으며 집수리를 도왔으며 그들의 활기찬 망치 소리는 산골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희망찬 북소리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솔은 그들에게 따뜻한 막걸리와 안주를 대접하며 힘을 보탰고 설화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려 담소를 나누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친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설화를 어려운 공주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낸 고마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마을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장군과 호위 병사들도 이제 사태가 진정되었음을 판단하고 마을 주변에 쳐두었던 경계망을 거두어들이며 철수 준비를 시작했으나 그들은 한솔의 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잠시나마 고단한 군 생활의 시름을 잊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냥꾼 한솔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과 활 쏘는 요령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솔은 자신이 평생 익힌 산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그들의 녹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이러한 화합의 꽃은 산골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지는 해의 붉은 노을조차 이들의 평화로운 광경을 축복하듯 평소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솔은 설화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 조용히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별빛들처럼 신비롭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설화는 한솔의 손을 꼭 잡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제 운명임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솔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또한 그녀가 어디에 있든 그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하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며 깊어가는 노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며 소박한 연회를 열었는데 악사들의 피리 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한솔은 설화와 함께 연회 자리에 참석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귀한 것임을 노래하며 그들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설화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추며 환한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소리는 겨울바람을 타고 산천으로 퍼져나가
잠자던 숲의 정령들까지도 기쁘게 깨우는 듯한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즈음 장씨 노인은 마을의 오랜 전통에 따라 평화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고, 한솔은 마을의 대표로서 제단 앞에 엎드려 조상님들께 마을의 안녕과 설화의 앞날을 빌며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올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어제의 적이었던 이들도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의미로 술잔을 나누었고, 갈등과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의식은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으며, 한솔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운 밤이 바로 오늘임을 깨달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솔은 설화에게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산사나무 지팡이를 선물로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험한 산길을 갈 때 의지가 되라는 뜻과 함께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수호천사가 되어주겠다는 한솔의 진심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소박한 선물을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품에 안았고, 한솔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서약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천 덕분에 전혀 춥지 않았으며,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별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증언하듯 유난히 밝고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솔은 설화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와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고, 은은한 약초 향이 방 안에 퍼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평온하고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화는 약초물을 마시며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느꼈고, 한솔의 지극정성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명약임을 깨달으며 그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솔은 이제 그녀가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남겨진 시간 동안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공주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챙겨 한솔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말린 나물부터 정성스럽게 짠 무명청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정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설화는 사람들의 소중한 선물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마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작별의 준비 과정은 슬픔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으며, 산골마을은 이제 공주를 품었던 영광스러운 장소로 역사에 남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솔은 마지막으로 설화와 함께 마을의 신성한 장소인 수령이 수백 년 된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연인들이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정표로 나누던 풍습이었으며, 한솔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가슴 제일 가까운 곳에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설화 또한 한솔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챙기며 이것이 제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당산나무의 나무집들은 그들의 약속을 기록하듯 바스락거리며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설화가 직접 글씨를 써주는 작은 행사가 열렸는데, 아이들은 공주님이 써주신 글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화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의 세상이 전쟁과 가난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설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그녀의 신분이나 미모가 아닌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높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한솔은 자신이 직접 잡은 꿩으로 정성껏 요리를 하여 설화와 마을 노인들을 대접하였고, 산골 마을의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담긴 음식들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즐거운 담소의 시간이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씨 노인은 이런 귀한 분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다니 우리 마을에 큰 복이 내렸음이 분명하다며 껄껄 웃었고, 설화는 오히려 자신이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 과분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은 지나온 시련을 추억하며 웃음 지었고, 앞으로 다가올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솔은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정돈하고 설화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마쳤으나,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머물렀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문풍지를 새로 발라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집을 돌보았습니다. 설화는 그런 한솔의 배려를 눈치채고 그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있는 이곳이 저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언제든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등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밤의 정적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 한솔은 설화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를 가리키며 저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자신이 그녀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일러주었고, 설화는 그 별을 보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육체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로 승화되었으며, 차가운 산바람조차 그들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그 기세가 꺾여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변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솔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오늘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고, 설화는 그의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하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공주를 모시기 위한 행렬이 다시 정비되기 시작했고, 마을은 마지막 환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한솔은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설화의 마지막 보찜을 챙겨주며 담담하게 그녀를 배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빛나기를 빌어주었고, 설화 또한 강인한 모습으로 감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한솔의 눈동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가마가 멀어지며 들려오는 방울소리는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우며 울려 퍼졌고, 한솔은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곁을 지키며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마 행렬이 사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한솔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일터인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가슴 속에는 공주가 남기고 간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더 이상 고독이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시작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고귀한 추억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 마을 전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한솔은 나무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숲의 새들은 그의 노래에 화답하며 다시 찾아온 평화를 노래했으며, 산골 마을의 일상은 그렇게 다시금 평온하고 아름다운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의 집 마당에는 이제 그녀가 심어놓은 작은 꽃씨들이 봄을 기다리며 땅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한솔은 매일 아침 그곳에 물을 주며 그녀와의 약속을 되새기는 소중한 일과를 추가하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여인이 공주였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훨씬 더 소중했음을 깨달으며, 소박한 사냥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했던 갈등과 화해의 시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깊은 밤이 찾아와 사람들의 꿈결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느덧 모진 겨울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산골 마을의 여기저기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진정한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돌던 시냇물은 얼음장을 깨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으며 산새들은 나뭇가지마다 앉아 화창한 아침을 찬양하는 고운 노래를 들려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한솔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난 뒤 먼 산을 바라보며 공주 설화가 떠나간 그 길을 가만히 응시하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비록 그녀는 곁에 없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이 작은 집 안팎에 가득 남아 한솔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솔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솥에 물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설화가 머물렀던 방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그는 그녀가 정갈하게 개어놓았던 이불을 가만히 쓰다듬었고 그럴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지내는 삶에 다시 익숙해졌으나 예전과는 달리 마음속에는 커다란 사랑의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켜낸 그 소중한 인연이 나라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솔을 볼 때마다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으며 그를 단순히 숲속의 사냥꾼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어른이자 수호자로 받들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노인은 매일 아침 한솔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나누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였고 한솔은 그때마다 겸손한 태도로 노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탐욕의 그림자가 머물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변화는 모두 한솔이 보여준 헌신적인 희생과 공주 설화의 자애로운 마음씨가 합쳐져 만들어낸 기적같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복장을 한 전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전령은 공주 설화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비단 서첩을 높이 들고 한솔을 찾았으며 그는 장엄한 목소리로 공주님이 내리신 특별한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지에는 한솔의 용맹함과 정직함을 치하하며 그를 관직에 봉하고 궁궐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솔은 그 화려한 제안을 듣고서도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전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진심 어린 대답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전령에게 자신은 흙냄새가 나는 이 산골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숲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천생 산사람임을 밝히며 공주님의 은혜는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이나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자신이 직접 잡은 산짐승과 이웃들과 나누는 보리밥 한 그릇이 훨씬 더 달콤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령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한솔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실함과 확고한 신념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전령은 공주님이 따로 준비하신 큰 상자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마을 전체가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귀한 씨앗들과 농기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전령이 떠난 후 한솔은 공주님이 보내주신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함께 밭을 일구고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솔의 욕심 없는 처세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그가 마을에 남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도하며 그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의 황무지는 이제 공주님이 보내주신 씨앗들 덕분에 온갖 탐스러운 곡식과 꽃들이 만발한 기름진 땅으로 변해갔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솔은 땀을 흘리며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자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한솔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활 쏘는 법과 숲의 이치를 가르치며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솔이 들려주는 눈 속의 공주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자신들도 언젠가 한솔 아저씨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한솔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쟁이나 음모가 없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고 자신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사냥보다는 숲을 가꾸고 어린 생명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났던 마석은 타향을 떠돌며 고생하던 끝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한솔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안에는 지난날의 탐욕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솔은 그 편지를 읽고 마석을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렸으며 장씨 노인과 상의하여 마석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석은 다시 돌아온 마을에서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을 자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며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게 되었으며 이는 한솔의 포용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은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여 풍년의 기쁨을 맞이하였고 사람들은 추수를 마친 뒤 마을 광장에 모여 성대한 추수 감사잔치를 열어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솔은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축배를 받았으며 그는 오늘 이 풍요로운 결실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잔치 음식으로는 공주님이 보내주신 씨앗으로 수확한 곡식들과 한솔이 정성껏 마련한 산나물들이 가득 차려져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한솔은 달빛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며 다시는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마음 깊이 기원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한솔은 홀로 조용히 산마루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궁궐이 있을 법한 방향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화가 지금쯤 어진 성품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녀 또한 이 보름달을 보며 자신과 이 상골마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만큼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솔은 가슴속에 간직한 설화의 손수건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그녀의 행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솔의 집 앞에 기품 있는 수레 한 대가 멈춰 섰으며 거기에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귀한 기운이 느껴지는 한 여인이 내려 한솔의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미행을 나온 공주 설화였으며 그녀는 한솔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솔은 깜짝 놀라 엎드려 절을 하려 했으나 설화는 급히 그를 만류하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를 공주가 아닌 당신이 구해주었던 그 연약한 설화로만 보아주십시오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고 방 안에는 예전처럼 훈훈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한솔에게 궁궐의 복잡한 정치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과 이곳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대해 묻기를 좋아했고 한솔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솔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곳에 남은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겠다며 당신 같은 분이 이 땅의 뿌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설화는 마을을 떠나기 전 한솔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어 한솔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방문을 뒤로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으나 그녀가 남기고 간 자애로운 향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한솔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날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설화가 선물한 옷가락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한 여인을 구함으로써 얼마나 풍요롭고 가치 있게 변했는지를 되새기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마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그들은 한솔에게 배운 대로 정직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며 이 상월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을 대를 이어 지켜나갔습니다. 한솔은 자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광경을 보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평온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한솔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신이 처음 설화를 발견했던 그 골짜기를 다시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험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숨쉬는 신비로운 생명의 요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고 죽어가던 한 생명을 구한 그 작은 행동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번져 온 나라를 구하고 마을을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손을 먼저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산들바람에 실려 오는 숲의 향기를 마시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평온한 일체감을 느끼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집은 이제 마을의 도서관이자 사랑방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책을 읽고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한솔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공주 설화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어진 여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솔은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남은 기력을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은 마을의 교과서가 되었고 사람들은 한솔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그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한솔은 자신의 침상 옆에 설화가 준 손수건과 옷가락지를 정갈하게 놓아둔 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을 감상하며 자리에 누웠는데 그의 호흡은 무척이나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으나 죽음이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많은 추억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하얀 눈밭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젊은 시절의 설화가 보였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한솔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었으며, 방 안에는 이름 모를 신비로운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솔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온 마을이 눈물바다가 되었으나, 장씨 노인은 그는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남기고 가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사람들을 달랬습니다. 한솔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궁궐에서도 공주 설화의 명을 받은 사절단이 내려와 그를 최고의 예우로 배웅하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마을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수호자의 언덕이라 부르며 매년 꽃을 심고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한솔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산골 마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났습니다. 세월이 100년, 1000년이 흘러도 산골 마을에는 여전히 눈 속에서 공주를 구한 용감한 사냥꾼 한솔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마을은 나라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수많은 사람이 그 기운을 얻기 위해 찾아오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솔의 겸손함을 닮아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산등성이에는 여전히 한솔이 심어놓은 산사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집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마치 한솔과 설화가 나누는 영원한 사랑의 대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연은 그들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깊은 밤 산골 마을에는 하나둘씩 등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대지를 감싸 안고 있는데, 이는 한솔이 생전에 누렸던 그 평화로운 밤의 풍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이 된 한솔은 하늘나라에서 설화와 다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축복은 이 마을을 넘어 이 나라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은 한솔의 이야기를 머리맡에서 들으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고, 꿈속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진실한 사랑의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내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한솔과 설화가 머물렀던 그 따뜻한 산골 마을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의 무덤가에 핀 하얀 꽃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선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냥꾼 한솔은 비록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왕보다 넓고 깊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밤 공기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달빛은 여러분의 머리맡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으니 이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한솔이 전하는 평화의 자장가에 몸을 맡겨 깊은 꿈의 나라로 떠나보십시오. 산골 마을의 밤은 이렇게 깊어만 가고 숲속의 짐승들도 나무들도 모두가 숨죽여 여러분의 평온한 잠을 응원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이 고요함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한솔과 설화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계속되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밤의 마지막 온기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며 이제 저도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위해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이 마을 사람들에게 늘 건네던 인사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달빛처럼 맑고 포근한 꿈들만 꾸며 푹 쉬세요.